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3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4쪽, 학습지 111쪽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 성찰이 필요한 이유에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라든지 보편윤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보편윤리 이런 개념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자,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문화의 구체적 모습이 사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사회가 처한 자연 환경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자연 환경은 기후, 지형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인문 환경은 뭐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치, 사회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인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면, 자, 먼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문화의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자, 우수한 문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문화도 있고 어떤 문화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화 절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 자, 이 문화 절대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자기 사회의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화 절대주의에는 첫 번째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고 자기 사회의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 다른 미국 문화는 우수하고 우리 문화는 별로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런 태도를 문화사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사대주의. 자, 그래서 어,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결국 그쵸 국수주의, 국수주의로 이어져서 자기 문화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되죠. 그래서 다른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수주의 속에서는 어, 자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 문화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문화적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문화적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중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중화사상.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들을 좀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예전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여기 보면 요 지도가 이게 천화도라는 지도인데, 상상의 지도로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표시하고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배치하여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그 문화적 제국주의 얘기했었죠.
다른 나라의 자기 문화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사대주의의 어떤 순기능적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여 자기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뭔가 어떤 발전적인 요소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외부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문화사대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면 조선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중국을 굉장히 크게 어,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중국을 뭔가 사대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흠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중국 문화는 우월한 거고 우리 문화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화, 중국의 모든 걸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문화 절대주의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얘기했죠. 문화를 바라보는. 그렇다면은 문화적 차이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문화적 차이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거고, 각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 역사적 상황,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문화는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고,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문화 간의 소통도 높아질 수 있고 이해도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화 상대주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227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될 일이야. 개는 친구로 키우는 동물이야. 이렇게 프랑스인 A씨가 얘기하고 있고, 이탈리아인 B씨는 프랑스인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원숭이를 중국인들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 이웃과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좀 더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은 바로 이탈리아인 B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프랑스인 A씨는 자신의 문화적 입장에서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법에도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숨겨져 있다 했는데, 동아프리카의 키쿠유족은 상대의 손바닥에 침을 뱉어 반감을 한다는데, 이거는 물이 귀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분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키쿠유족의 행위를 이런 미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티베트의 전통적 인사법은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그거는 티베트 인사가 랑마르다 왕처럼 도깨비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인사법, 이것도 역시 서로 싸울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그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족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서로 이마와 코를 맞대고 같이 숨을 쉬는 홍이라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 같은 숨결을 나눔으로써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문화를 역사적 맥락이나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나 아니면은 자연 환경이나 이런 어떤 좀 독특한 어떤 고유성과 가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편윤리 관점에서의 문화성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보면은 문화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인류 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협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상대주의를 끝까지 다 인정해버리면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란 무엇일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해당 사회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화의 특수성 및 상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마저 인정해야 된다는 태도, 이게 바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은 윤리적 기준도 없이 자신의 문화나 다른 문화를 방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고 문화의 질적 발전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식인, 명예살인,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등과 같이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이를 인정하자는 태도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인류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 평등, 이런 가치가 바로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바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3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